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볼더 채널입니다. 이번 승무패 21회차는 프리미어리그와 LADBG 경기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리그가 크게 생소하진 않지만 그래도 챙겨보게 되는 경기들이 아니었던 만큼 경기 내용들 결과만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긴 말하지 않고 승무패 21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비테세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비테세는 리그 17위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고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9위에 중위권에 위치하면서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두 팀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이 좋지는 않고 비테세는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도 경기 결과가 좋진 않지만 직전 2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그 2경기에서 6골을 몰아넣으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원정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비테세가 10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보이고 있고 두 팀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4번 연속 스파르타가 승리를 챙기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전력에서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팀 부상자들은 있지만 눈에 띄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팀 비테세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엑셀시오르 대 PSV.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체급의 차이는 분명해 보이고 PSV가 리그 선두에 위치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엑셀시오르가 9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부진한 상황이고 직전 5경기에서 15골을 실점을 하면서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PSV는 딱히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직전 네이메온과의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 경기 결과들을 보면 3골 차이의 압도적인 원정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리그 16위에 위치하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엑셀시오르 정도는 가볍게 이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두 팀 직전 10번의 맞대결에서 PSV가 10경기 연승을 거둘 만큼 두 팀 상성에서 PSV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좀 길게 떠들지 않고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엑셀시오르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뉴캐슬 대 에버턴. 뉴캐슬은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에게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스 선수가 멀티골 기록했고 경기력 면에서 웨스트햄이 크게 뒤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홈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에버턴은 리그 16위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3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강등권에 처박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력이지만 그 밑에 팀들이 더 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두 팀 차이가 크고 뉴캐슬의 핵심 선수인 트리피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선수층이 두꺼운 뉴캐슬이기 때문에 부상 선수들의 빈자리는 확실히 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뉴캐슬이 원정이라면 에버턴의 강등 버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에버턴의 지리는 수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도 처참하게 패배할 게 분명해 보이고 7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최근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보여준다고 해도 에버턴의 수비가 더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뭔가 반등을 할 것 같은 모습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인정하고 홈팀 뉴캐슬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본머스 대 크리스탈 팰리스. 두 팀 리그 13위, 14위에 위치한 만큼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이지 않고 기본적인 전력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본머스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고 패배가 없는 3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면서 솔란케 선수를 필두로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본머스의 승리는 챙겨가야 하는 경기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 본머스가 승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직전 6경기째 실점을 기록하면서 홈이라고 해도 실점률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조금 있긴 하지만 현재 직전 5경기에서 토트넘에게만 1패만 기록하면서 경기력에 크게 밀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 경기 기복이 조금 있고 올리세, 두쿠레 선수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원정에서 승리가 없지만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점을 봤을 때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홈팀 본머스의 승무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웨스트햄 대 토트넘. 두 팀 순위에서 보듯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기력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력에서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이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유로파 경기 포함한 직전 5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뉴캐슬 원정에서 다잡은 경기를 후반에 집중력을 좀 잃으면서 역전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의외의 원정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토트넘도 풀럼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아스톤빌라, 루턴타운을 잡아냈고 판더벤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아마 이번 경기에는 출전을 하면서 수비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이고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팀 눈에 띄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도 없습니다. 또 지난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서로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구 하나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헤라클레스 대 알크마르.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두 팀 체급의 차이는 분명하고 경기력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직전 경기에서 고어헤드 이글스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그 전 4경기째 승리가 없고 홈에서도 실점이 많습니다. 알크마르는 직전 7경기째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도 4경기째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원정 경기 기복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또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에서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알크마르가 홈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도 실점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홈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두 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알크마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중복 폴더로 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조금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헤라클레스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아스날 대 루턴타운. 루턴타운은 1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강등권에서 좀 벗어나려는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번 아쉽게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토트넘을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매 경기 팽팽한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10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자체가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그것도 원정에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에게 비비기에는 좀 힘에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래저래 떠들지 않고 뭔가 이변을 찾아보기 힘든 경기로 보이고 아스널이 지금 핵심 선수들의 부상 복귀로 전력이 조금 더 탄탄해진 상황이고 리버풀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만큼 이번 경기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경기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아스날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브라이턴.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가 있는 편이고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현재 7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홈에서도 4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홈에서 2점을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극장의 극장골로 맨유와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맨유가 경기력이 좋았던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브라이턴도 지금 주앙 페드로, 밀러, 엔시소, 미토마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직전 경기 리버풀에게 선제골을 넣었고 결과론적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꽤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브라이턴은
원정 직전 4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 유난히 실점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턴의 선수들이 선방을 한 건 맞지만 핵심 선수들이 빠진 구멍을 뭔가 100% 확실하게 메워주고 있다고는 볼 수 없었고 원정에서 루턴타운과 풀럼에게 대패를 기록할 만큼 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이번 경기에서 좀 승리하면서 7경기 만에 승리를 챙기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금 꺾어서 홈팀 브랜트포드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맨시티 대 아스톤빌라. 맨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 복귀하면서 풀타임 소화를 했지만 아스널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버풀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는 더 전력을 다할 경기로 보이고 맨시티가 아스톤빌라를 상대한 홈 10경기에서 7경기를 2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둘 만큼 아스톤빌라에게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홈 강세를 보이는 맨시티의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기도 하고 아스톤빌라는 핵심 선수인 맥기인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또 핵심 선수인 와킨스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와킨스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빈자리를 확실히 메워줄지가 관건인 경기로 보입니다. 맨시티가 원정이라면 무승부 이변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이번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고 또 직전 홈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 만큼 이번 경기는 조금 무난하게 맨시티가 승리할 것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홈팀 맨시티의 승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21회차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5경기는 월 3,990원에 꺽풀 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22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